자, 만나 반갑습니다. 자, 통합사회 2 개념 완성 시작해봅시다. 자, 첫 번째죠. 자, 일단 대단원부터 살펴보고 시작하자면 첫 번째는 인권보장과 헌법. 이런 거는 암기 요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회정의와 불평등, 사회정의와 불평등 굉장히 윤리 파트죠. 윤리, 시장 경제와 지속 가능 발전, 이건 경제 파트입니다. 자, 세계화 평화, 이것도 약간 윤리 파트인 것 같으면서도 세계사?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은 약간 세계지리 뭐 이런 파트 쪽인 것 같네요. 예. 자, 개념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하나 할 때마다 개념 한 강의씩 올릴 거고요. 일단 열심히 해 나가야겠죠. 시작해 봅시다. 아이고. 자, 일단은 인권보장과 헌법이야. 아이, 초파리가 많네. 자, 영차영차 달려나가야죠. 이 단에서 우리는 근대 시민혁명 이후 확립된 인권이 헌법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시민의 노력을 확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날 인권 문제에 대해 생각해본다. 윤리 파트겠네? 근대 시민혁명은 또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뭐 영국 혁명 다양합니다. 자, 역사 시간에 배웠었고 중학교. 자, 첫 번째 들어갑시다. 자, 인권의 의미와 현대사회의 인권. 인권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현대사회는 인권이 어떻게 있냐? 자,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을 한번 봅시다. 자, 인권의 의미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최소한 인권은 보장해주자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해주자. 인간으로서의. 자, 특징을 봅시다. 보편성, 첨부성, 불가침성, 한국성 암기하셔야 되고요. 이 보편성은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과 관계없이 인류 구성원 모두가 가진 게 바로 보편성이다. 첨부성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권리가 생깁니다. 당연히 갖는 권리. 불가침성, 국가나 다른 사람에 의해 인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세히 법조항 들어가면 제한할 수 있는 거 있긴 한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항구성, 영원히 보장됩니다. 인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기 끝까지 죽고 나서도 예우가 갖춰지는 만큼 영구히 보장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권입니다. 자, 인권의 발달 과정 한번 봅시다. 근대 이전에는요, 인권이란 게 별로 크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왕과 귀족, 그때는 신분제도였잖아. 그래서 성직자들이 대부분 권력을 독점했다. 왕과 귀족. 그리고 대부분의 평민들은 엄격한 이 피라미드 같은 신분제도 때문에 부당한 차별에 시달렸고요. 인도도 아직 카스트 제도라고 신분제도가 있죠. 예. 시민혁명은 무엇이냐?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자, 1세대 인권의 강조입니다. 옛날에 일어났던 혁명이죠. 시민혁명. 시민혁명이란 게 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존중받을 수 있게 된 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혁명이. 자, 배경 봅시다. 계몽사상, 첨부인권설, 사회계약설. 자, 이거 뭡니까? 상공업의 발달 과정에서 성장한 시민계급이 주도하여 시민혁명이 발달했다. 자, 이 세 가지가 이제 주요한 발달이 된 건데 계몽사상이 먼저 볼까요?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편견과 오류를 극복하고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 이게 바로 신분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는 사상이 바로 계몽사상이야. 그리고 사회계약설. 자, 사회나 국가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합의나 계약으로 발생했다는 학설이다. 자, 다 좋은 말들입니다. 그리고 첨부인권설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다. 인간은 모두가. 그래서 시민혁명이 발생하였고요.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혁명이 있습니다. 세 가지 내신용어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명예혁명은 왜 명예혁명이야? 피를 안 흘리고 정권을 교체했어. 그래서 명예혁명. 자, 권리장전, 의회가 국왕의 권한을 권력을 제한. 이제 이게 영국의 지금 방식이죠. 의회가 주도하고 왕은 그냥 뭐야? 양은 이제 보여주기 용도. 권리장전이 무엇인가? 역사 시간에 배웠는데 한 번 더 보자고. 권리장전은 자유 같은 거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권력을 제한했죠. 미국의 독립혁명은 뭡니까? 미국 독립 선언문하고 국민주권과 저항권을 선언했는데 이때 뭐 전쟁도 막 일어나고 했는데 결국 미국이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혁명 봅시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프랑스가 뭐 혁명 겁나 좋아합니다. 프랑스 혁명 단두대 뭐 겁나 좋아해요. 그래서 뭐만 하면 혁명 일으키고 뭐 아주 민주적이에요. 너무 민주적이야. 권리선언, 재산권 보장, 자유권, 평등권 선언. 약간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이 세 가지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참정과 확대 운동이 무엇인가? 자, 시민혁명 이후에도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 여성이 주도했습니다. 참정권 확대 운동을. 왜? 시민혁명 이후에도 여성 차별이 있었어요. 여성 차별은 옛날부터 꾸준히 지속돼 왔었고, 이렇게 혁명이 발생했는데도 그 여성들은 그 투표권이나 뭐 평등권 이런 걸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노동자도 똑같이 그 뭐 비슷한 취급을 받아왔고, 그래서 뭐야? 20세기부터 보통 선거 연령만 지나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지는 제도가 실시되면서 보편적 인권을 확립했다. 이제 남녀 차별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선생님 일정 연령 이상이면은 그 나이 차별 아니에요? 이러지 맙시다. 신생아도 투표권이 있으면 제대로 뭐 투표는 하겠냐고. 투표 소위 갈 수 있니? 그니까 나이 차별 이런 거는 언급하지 맙시다. 그냥 유치하잖아 이런 거 따지는 것도. 자, 뭐 이거는 또 자료가 있는데 자료는 뒤에 가서 보고. 20세기 초. 자, 사회권입니다. 바로 2세대 인권의 등장이죠. 20세기 초부터. 산업혁명 이후에 열악한 노동 환경, 빈부격차 등으로 인간다운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산업혁명 하면서 막 공장들 지어지고 하는데 뭐 임금도 적고 노동 환경 열악하고 뭐 몇 시간 동안 하고 뭐 빈부격차 뭐 공장주들은 잘 사는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나는 못 살고 막 인간다운 생활 어려웠잖아. 그래서 어떻게 국민의 생존을 국가가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그게 뭐야? 독일의 이제 바이마르 헌법 1919년 1919 외우기 쉽습니다. 자, 사회권이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사회권 이런 거 보장해 주는 거, 노동 환경이나 이런 거 개선하고. 자, 사회권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자, 20세기 초에 이랬고요. 자, 세계 2차 대전 이후 봅시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는 뭐야? 연대권 3세대 인권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사회권은 2세대 인권이고 연대권은 3세대 인권. 자, 1세대 인권 다시 봅시다. 1세대 인권은 뭐야?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기본적인 게 마련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산업 발전에 따라서 사회권이란 게 등장하고 시대에 맞춰서 자,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연대권 이제 그거에 따른 또 새로운 인권이 나타났습니다. 의미 뭐야?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인권 보장을 위해 협력할 권리. 모두의 인권을 보장에 함께 협력할 권리입니다. 바로 인종차별, 국가간 빈부격차 등으로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각성이죠. 물론 모든 나라들이 발전을 했다만 아직도 빈부격차 이런 거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노력해야 돼. 3세대 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계 인권 선언 언제 있냐? 1948년에. 왜?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나라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국제적으로 이 정도의 기준 지키자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연대 인종차별 철폐 협약을 했습니다. 자, 1965년에 차별도 배제한다. 여성차별 철폐 협약, 아동권리 협약, 장애인권리 협약 등 이제 여러 가지 인권들을 다 존중해 주는 거죠. 좋은 겁니다. 넘어가서 자료 한번 보자고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자, 개념이 끝났네. 자료 봅시다. 자, 근데 이런 것도 봐야지. 독일의 마이마르 헌법 1919였죠. 여기에서 경제적 노동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할 기회는 보장받아야 되고 적절한 노동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필요한 생계비를 지급한다. 뭐야? 약간 국가가 도와주는 거. 사회권을 규정하였고 최초로 생계비 지원 등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준다고. 인간다운 인권 3세대론입니다. 예, 뭐 1세대, 2세대, 3세대 배웠었죠. 3세대 1세대는 이제 기본적인 거, 2세대는 이제 사회 발달하면서 이제 사회권 중심의 인권, 그리고 3세대는 전쟁 또 일어났으니까 이제 연대권 중요하다 느껴서 된 거고. 연대권 말했죠.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평화의 권리, 자결권. 자, 어렵지 않아. 자결권은 그 자결한다가 아닙니다. 그 스스로 이제 결정한다. 국가나 이런 데서 결정한다. 자유롭게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입니다. 자, 자료 1이 어디 있었지? 여기 있네요. 자, 뭡니까? 인간은 태어남 천부권, 이제 뭐 자유권, 평등권 이런 거 말한 거죠. 참정권 또 있나? 하여튼 없네 여기. 평등한 권리 갖는다. 천부인권, 평등권. 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자, 정치적 결사의 목적을 자유, 안전, 압제에서의 저항 등 인간의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존하고 있다고. 자, 참정권 확대 운동입니다. 차티스트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건데 차티스트는 확실히 배웠습니다. 자, 차티스트 운동은 19세기 영국의 노동자들이 일으킨 참정권 쟁취 운동이다. 자, 이후 여성들도 이제 쟁취 운동을 제시했는데 이 뭐야? 노동자들이 뭐 참정권을 쟁취하려고 차티스트 운동했고 여성 참정권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참정권 얻으려고 여성 참정권 운동도 해서 이제 모두가 투표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의 이제 약간 이런 평등한 투표 권리들 마련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좀 빡세게 나온 학교들에서는 이것까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내신 문제 나오거든. 자, 차티스트 운동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인민헌장을 발표하였고 21세 이상의 남성의 보통 선거권은 인정했고 비밀투표 보장했고요. 의원 출마자의 재산 자격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뭐 이것도 약간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은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자유권, 평등권. 그리고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도 가진다고. 그쵸? 뭐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게 개념 체크네요. 예, 통합과학 시간에는 개념 체크 문제가 한 페이지가 나왔는데 여기는 그냥 짤막하게 되어 있네요. 사회적 약자만이 갖는 권리가 인권입니다. 아닙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양도? 뭔 소리야. 각자 가지고 있는데 인권은. 뭐 인권이 무슨 티켓이냐? 아니잖아. 천부인권, 국민주권, 저항권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죠. 야, 잠깐만. 인권은 사회적 약자만이 갖는 권리가 아니라 했는데 오라고 했네. 틀렸습니다. 예. 개념 체크, 개념 완성할 때도 이거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과학 여기서도 이 문제가 발생을 하네요. 뭐 이거. 자, 하여튼
그리고 시민혁명 이후 이제 영국에서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면서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났다고? 맞습니다. 선거법 개혁. 그리고 또 여성 참정권 운동도 있었죠. 자, 보편성이죠. 첨부성이 아니라 엥? 첨부성인가? 아, 그쵸. 일반적인 게 아니라 첨부성. 태어날 때부터 가진다고 주어지니까 첨부성이죠. 시민혁명. 자, 시민혁명 시기에 강조된 건 뭡니까? 자율권이고, 사회혁명 때 강조된 게 사회권입니다. 자, 세계 2차 대전 이후에는 연대권입니다. 평등권은 1세대고 얘는 3세대 인권. 이거 뭡니까?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 뭡니까?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된 건 계몽사상입니다. 아, 잠깐만. 아니야. 사회잖아, 사회. 사회계약설. 맞나? 계몽사상이네? 왜? 잠깐만. 스탑. 아, 잘못 봤습니다. 계몽사상이네요. 아, 그래. 내가 그냥 사회 나오길래 사회계약서인 줄. 내가 단수한 거 안 됩니다. 당연한 거 틀렸네. 이러한 권리를 뭐라고 해? 인권이죠. 자, 어떤 혁명? 봉건적 구체제를 타도한 혁명입니다. 타도했어. 그럼 좀 심하잖아. 프랑스. 보통 혁명은 프랑스가 많이 했어요. 영국은 그 권리장전으로 해갖고 의회가 좀 더 가져간 거니까. 미국은 독립선언만 했고. 자, 1948년 무엇을 발표했다 해서 바로 세계인권선이죠. 세계인권선언. 자, 영국의 명예혁명의 결과는 바로 권리정전이고 인권의 국제적 기준을 제시했다. 국제적 기준이잖아. 그럼 리얼. 사회권을 최초로 명시한 거 독일이죠.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1919년. 그리고 차스티스 운동 인민현장. 이해는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대사회의 인권입니다. 자, 인권의 약간 역사 같은 거 알아봤고, 인권의 의미에 대해서 또 알아봤는데, 이제 뭐 해야 돼? 현대사회, 지금의 인권은 뭐가 있는지 보자고. 인권 확장의 배경 하기 전에 핵심 개념 볼까요? 자, 주거권, 안전권, 환경권, 문화권. 자, 이 네 가지를 새로 배우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죠?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인권 확장의 배경은 무엇인가? 이제 발전하면서 도시의 주택 부족,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의 불안정성이 증가했어. 그래서 주거권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연재고 및 안전사고가 증가했네. 감염병도 확산하고, 그러니까 안전권이 보장되어야겠네, 시민의. 그래서 안전권이 나온 거고, 환경오염 심화하고, 지구온난화 계속 심해지잖아. 그래서 기후위기 때문에 환경권도 등장하고, 다문화 소외계층 이제 조금 발달하면서 문화향유, 이제 문화생활 즐기고 싶은 욕구도 증가하고, 문화 소외계층도 증가하면서 이제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 정체성 보장도 이제 필요해지면서 뭐가 생겼어? 문화권. 정보사회 도래로 이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도 이제 해킹 등에 의해서 증가할 수 있죠. 이건 이칠 권리. 여러 가지 권리가 등장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 네 가지를 보시면 돼요. 이칠 권리는 약간 플러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새롭게 강조된 인권입니다. 주거권이에요. 자, 주거권은 무엇인가? 의미부터 볼게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죠.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한 주택 부족, 불안정한 주거 생활 등 때문에 등이 생겨나면서 주거권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주거 기본법을 통해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요. 최저 주거 기준 설정 및 주거비 지원 등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최저 주거 기준 먼저 봅시다.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최소한의 주거 수준에 관한 지표라 말입니다. 주거 기준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법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최저 주거 기준. 그나마 살 수 있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게 바로 주거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정권입니다.
자, 감염병 예방법,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안전권 보장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쵸? 사람들의 안전과 관련돼 있으니까 각종 위협으로부터 뜻은 보장,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 건강, 재산상의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재산의 안전도 바로 안전권에 포함이 됩니다. 자, 배경 봅시다. 자연재해, 각종 안전사고, 감염병, 대유행 등이 안전을 위협한다. 그쵸? 감염병 코로나19도 있었고 자연재해 많았죠. 뭐 산사태, 홍수, 뭐 안전사고들이 이제 위협하기 시작하면서 또 지구 기후변화 시작되면서 또 이제 자연재해들 또 증가하고 있잖아. 그래서 안전권이 드러나게 됐다. 이걸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 뭐 하고 있냐? 보통 국가가 이걸 보장 노력을 하고 있는데 헌법에 국가 재해 예방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뭡니까? 정책 방향은 무엇이야? 국민 개개인이 안전생활을 잘 지키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하긴 하죠. 자, 이제 환경권을 봅시다. 환경권은 이제 요즘 약간 트렌디한 그런 거로 보시면 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족된 환경을 누리는 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환경권입니다. 환경권. 자, 의미 볼까? 환경권의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한 환경 문제,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등. 그치? 온실가스 증가하면서 지구온난화 생긴다고 우리 거의 5년 동안 계속 그 얘기만 듣고 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전문가가 됐을 거야. 온실가스 뭐 알잖아. 과학 시간에 다 했잖아. 에이, 과부라 탄소야. 이것도 처음 들어봅니다. 하여튼 보통은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까지는 안 갔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보장하기 위한 이것도 노력을 해야겠죠. 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국가 지방단체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 기업 등의 환경을 이제 보전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이 보장해야 될 의무 뭡니까? 대규모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게 바로 이 친구들이 해야 할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있습니다. 왜? 환경 나빠지는 게 우리 국가만의 일이 아니야. 전 세계의 일입니다. 그래서 뭐야? 유엔에서 기후변화 협약 등에서 논의된 이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거 통합사회 1대도 배웠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기후변화 협약 1992년 리우에서 처음 채택되었고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이거 통합사회 1대였습니다. 통합과학이네 자꾸 과학 수업을 하고 와서 그런가? 하여튼 자, 문화권입니다. 문화권은 무엇인가? 이제 약간 문화생활 하잖아. 그래서 뭐야?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문화적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 그쵸, 배경은 뭐야? 문화 항유 욕구. 이제 약간 즐기고 싶다.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 존중 요구가 대두되면서 됐고, 보장 노력이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통합사회 1대입니다. 전통문화의 개성 발전과 창달 노력이 의무로 규정돼 있다는 거 통합사회 1대 배웠고, 뭐 이거는 창달 노력으로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한복 같은 거 있잖아. 한복을 약간 퓨전 한복, 이제 요즘 한복과 결합시키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트렌디하게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트렌디하게 발전해 나가는 걸 이제 약간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바로 노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제 문화의 향유할 권리, 우리가 문화생활 할 권리 보장하고 문화에 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건 문화적 정체성입니다. 자, 문화적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공동체에 소속된 정체성이나 감정을 말한다. 자, 문화적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자아 개념 과 자기인식의 부분이며 민족성, 민속, 종교, 사회계급, 세대, 지역
이런 걸 그리고 특징적인 문화를 갖는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 잠만 제가 말을 끄는 이유가 잠깐 초파리를 드디어 잡았거든요. 아 초파리 너무 많아. 자 그래서 뭐 공동체와 연결돼 있다고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냥 민족성도 있고 뭐 우리나라의 민족성, 뭐 민속, 종교, 뭐 천주교, 불교 등의 문화적 정체성도 있고 뭐 사회 계급 뭐 그런 것도 있고 세대, 지역 뭐 경기도, 경상도 뭐 그다음에 와부 중학교, 와부 고등학교 뭐 어디 뭐 국제 중학교 뭐 국제 고등학교 뭐 다 문화적 정체성이 뭐 연결되어 있다. 이거 뭡니까?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건 뭐라 딱히 규정하기 힘들어요. 문화적 정체성은. 물론 뜻은 규정됩니다. 뜻은 규정되는데 그게 좀 다양하다. 그리고 기타입니다. 이칠 권리 중요하죠. 자 개인정보 주체가 온라인상 자신에 관한 정보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왜냐면 인터넷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해킹 위험도 많고. 그래서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이 생겼죠. 사망자가 생전에 남긴 인터넷상의 기록도 지워주는 일도 있고. 정보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칠 권리가 생긴 거죠. 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 올렸던 개인정보가 퍼져서 고통을 호소한 사람이 증가하면서 이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이칠 권리가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등장하고 있는 권리고요.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노동자가 근무 시간 외에서 직장에서 업무 관련 연락을 받지 않는 권리. 그쵸? 주말에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일 있는데 월, 화, 수, 목, 금, 요일 5일 동안 열심히 일했어. 근데 주말에 이제 나 푹 잘 거야 하고 잘 자고 이제 쉬어야 되는데 근데 땡땡씨 이거 업무 좀 처리해줘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전화가 오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돈이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쉬어야 될 날인데 그니까 뭐야? 직장 근무 시간 외에는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 바로 이런 것도 대두되고 있다. 자 4번 자료사 주거기본법입니다. 자 제14조 근데 잠시만요. 이거 할 말에 이게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너무 주장하시면 안 돼요. 또 눈치 없다고 뭐라 들을 수도 있고 한 소리. 그리고 자기가 실수한 건 자기가 또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뭐 이거 아예 뭐 완벽하게 보장해 준다기보다 그냥 대두되고 있다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권이 이제 자료사에 있는데 주거기본법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는 주거 환경을 정비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주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막 재개발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쵸? 주거 약자 지원입니다. 자 장애인 고려자들 주거 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주거 기본법은 누구나 주거 수준 살기 쉽게 만들어주는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자 안정권이죠. 긴급재난문자 바로 안정권에 포함됩니다. 긴급재난문자는 법률로 지정되어 있어요. 안전신문고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나 뭐 사고 등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바이러스 뭐 화재 이런 거 일어나면 안전재난문자 오잖아. 그것도 바로 안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하는 것들입니다. 이거 두 개는. 자 그리고 문화죠. 자 이제 문화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좀 더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누리카드 다 문화권 이제 문화적 삶을 향상하기 위한 문화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노력이죠. 자 사용한 금액을 영말 정사해서 소득 공제해주면서 뭐 세금 공제해주면서 소득 같은 거나 문화향유 생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문화누리 카드는 뭡니까?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그러니까 돈이 없어갖고 문화생활 못하지는 않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거 문화생활하는 거 지원하는 카드라고. 그래서 두 제도 모두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죠. 좋습니다. 자, OX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인구의 도시 집중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자율권과 평등권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자율권과 평등권이 새로 강조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주거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맞습니다. 주거 안정과 수준 향상을 위해서. 자, 우리나라는 문화적 정체성 유지와 다양한 문화에 관해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 자, 이 법률 제정하였죠. 자, 555인데 만나봅시다. 5XOX야? 야, 잠깐만. 아니죠. XOO. 어? 왜 X야 이거? 아, 자율권과 평등권. 아이,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 돼. 자꾸 실수하잖아. 봐봐. 자유권과 평등권은 이미 제정됐고 다른 거 뭐 안전권, 주거권, 환경권 이런 것들 틀렸습니다. 자, 보기에서 고릅니다. 자, 수질오염, 대기오염 다 나오자마자 환경오염, 자연재해 나오자마자 안전권, 생활수준 높아지고 문화적 측면 바로 문화권, 인구와 주택 바로 주거권. 이런 문제는 그냥 바로 단어 나오는 순간 매칭하세요. 그냥 개념 확인이잖아. 어차피 빈칸 채우기 뭐야 뭐 문화적 뭐야 문화권 문화 소리가 몇 번이 나왔어. 주거 보장해서 쾌적한 주거 생활. 어렵지 않죠? 맞습니다. 네. 자, 뭐 서로 관련된 내용 연결하기 너무 쉬워요. 그럼 자, 긴급재난 문제 안전권. 자, 문화 나오자마자 문화권, 기후 나오자마자 환경권, 주거 나오자마자 주거권. 너무 쉬웠습니다. 예. 다음은 기본 문제하고 제가 서술형 문제는 안 풀 거고요. 자, 1등급 도전 문제 하고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만약에 어려운 문제 있으면 해설하고 어려운 문제가 너무 없으면은 그냥 1등급 문제 중에서 하나 골라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예, 그래도 내용은 좀 길어서 하느라 32분 정도 걸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거 두 번째 파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는 일단 틀린 거나 좀 어려운 문제 해설이 되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었고 뭐 조금의 암기만 해주시면 뭐 어렵지 않은 파트였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